상대적으로 주가가 비싸다는 것만큼 나쁜 악재가 없는데 상당히 많이 싸졌어요. 그건 팩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기대값이 많이 낮아져 있으니까 이게 가파른 반등이 나오면 주가는 당연히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2차전지 업체들의 이익에 대한 그 추정치가 아직까지는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캐즘 얘기 많이 하는데 올해 확실히 성장률이 둔화되긴 하는데 그 와중에 차별화된 전기차, 완성차의 밸류체인별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시장 볼 때 그 이제 수급요인일 수도 있는데 반도체가 워낙에 좀 주목받고 있다 보니까 작년부터 해서 쭉 내려왔던 2차전지가 좀 약간 소외되어 있었다라고 봤는데 최근에 또 약간씩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보니까 약간 더 세부적인 섹터로 구분 지어지긴 맞습니다. 하는데 최근에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응급제 관련된 기업들, 저도 지난주에 나온 기사 SN리서치 자료 봤는데 네.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유망한 것 같고 또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도 막 조금씩 올라오고 해서 2차전지 쪽이 지금 올라올 타이밍이 좀 된 건지 또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건지 네. 뭐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 김준 대표님이 또 워낙 이쪽에 식견이 있으시니까 한번 의견을 좀 주십시오. 네. 2차전지는 참 말씀드리기가 너무 좀 어렵고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2차전지 보시는 분들이 너무 강성주주가 많아서 좀 무섭긴 한데 그래도 제가 희망회로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객관적인 팩트를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렇죠.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전지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저는 2차전지 너무너무 좋아하고 2차전지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2차전지가 소강국면인 거는 분명하고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거 관련돼서 팩트를 보면 세 가지거든요. 가장 2차전지에 짓눌렀던 게 리튬 가격 하락하는 부분. 그래서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 악화. 두 번째는 전기차의 수요도나 우려. 세 번째는 트럼프 당선 리스크.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외에 새로운 악재는 없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악재를 너무 또 부풀려서 확대 재생산하는 측면이 너무 안타깝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비싸다는 것만큼 나쁜 악재가 없는데 상당히 많이 싸졌어요. 그건 팩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기대값이 많이 낮아져 있으니까 그러면 기대값 낮아진 것만큼 이게 가파른 반등이 나오면 주가는 당연히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2차전지 업체들의 이익에 대한 그 추정치가 아직까지는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전지가 나쁘다기보다는 시간이 걸릴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리튬인데 리튬에서는 그 리튬을 엄청나게 대량 생산하는 중국의 저가 탄산리튬 제련업체, 가공업체의 생산 원가 코스트 수준까지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만들면 만들수록 그들한테는 손해거든요. 그래서 다행인 게 이걸 찍고 있는 저희가 27일 날 찍고 있는데 불과 4일 전에 호주의 리튬 업체들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중국의 CATL이 갖고 있는 리튬 광산에서 일부 생산 중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ATL 리튬 광산 외에 또 중국의 일부 리튬 업체가 생산 그 코스트를 견디지다 못해서 지금 생산 중단 부분이 또 이슈가 됐거든요. 그래서 바로 발빠르게 호주 관련된 리튬 업체가 굉장히 급등이 나왔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의견이잖아요. 그 리튬 하면 압도적인 1등이 엘버말인데 그 엘버말 CEO가 리튬 가격 2분기부터 정상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2026년까지 리튬의 공급대 수요는 2배 넘게 2.5배 이상의 차이가 날 거다. 리튬도 일종의 과도기적인 현상을 겪고 있다. 그런 측면을 밝혔고 그리고 리튬 관련돼서 맥쿼리 증권사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2026년까지 과도기 겪는 중에 중국의 저가 탄산 리튬 업체들이 상당 부분 정리가 될 거다. 그래서 생산이 줄면 수요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가격이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LFP도 리튬이 들어가거든요. LFP는 리튬을 안 쓰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LFP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 똑같이 리튬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산화 리튬은 당연히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에 쓰이는 거지만 우리 지금 LFP 지금 LG엔솔에서 땡겨서 양산하겠다는 거잖아요. 김동명 사장이 밝혔잖아요. 8월달에 올해 24년 8월달에 우리 LFP 양산하겠다 했으면
당연히 그 수요는 뭘 보시면 되냐면 LG엔솔이 북미에 짓는 캐파, 삼성 SDI가 북미에 짓는 캐파, 유럽에 짓는 캐파, SK온이 북미나 유럽에 짓는 캐파 보시면 되는데 딱 하나 우려됐던 게 제일 우려는 삼성 SDI는요 지금 굉장히 나름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SK온은 공격적으로 증설을 안 할 것처럼 그래서 막 되게 몸살이고 했지만 다행히 그 최재원 부회장님 사면됐죠. 그 이슈가 있었고 두 번째는 SK온이 약간 포드가 지금 안 팔리는 것 같으니까 잽싸게 현대차 물량으로 돌렸거든요. 아주 발빠르게 잘 했다고 보고 현대차는 지금 26년까지 전기차 가이던스가 200만 대 줄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캐파가 견조하다. 그 캐파 물량 주는 거 보시면 그건 다 고객사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장기 3년, 5년, 10년 롱텀이기 때문에 저는 리튬 가격 하락세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1분기 지나서 2분기 안으로는 진정 국면이 나오지 않겠냐 그거 보고 있고 두 번째 수요 둔화 우려는 고객사들 캐파 보면 되는데 캐파 관련돼서 다행히 삼성 SDI랑 LG엔솔이랑 SK온 캐파가 크게 드라마틱하게 준 부분은 없다. 그리고 테슬라 관련돼서 테슬라 이제 자꾸 가격 갖고 장난치니까 테슬라가 안 팔리면 마치 우리 2차 전지 회사들이 되게 힘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테슬라 줄어드는 만큼 GM이 가져가거나 스텔란티스가 가져가거나 BMW가 가져가거나 볼보가 가져가거나 현대기아차가 가져갑니다. 네, 폭스바겐도 있고요. 그러면 테슬라 물량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터리 납품 못하는 데는 딱 BYD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글로벌 1등부터 10등 사이 9개는 전부 LG엔솔 배터리를 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는 전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캐파 관련돼서 중요한 포인트가 배터리 가격의 그리드 페리티 구간입니다. 우리 기존의 과거에 이제 기초 석탄 석유화학 발전이랑 신재생 에너지의 가격 발전 단가가 비슷해지는 거에 대해서 그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고 그 그리드 페리티 가격이 오는 순간 신재생이 급등했거든요. 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때 막 이제 OCI 막 급등하고 그죠? 태양광 쪽에 풍력 쪽에 뭐 이제 CS 윈드 같은 회사들 급력하고 그게 이제 그리드 페리티가 화제가 되는 구간이었는데 미국을 예를 들어 보시면 북미 이제 전기차 평균 가격이 이제 테슬라도 저가 이제 하이랜드 모델 나오면 5만 불 밑으로 떨어지고요. 5만 불 밑으로 떨어지면 미국에서 파는 물론 고가 차종 다 포함입니다. 평균 때려보면 미국에 파는 휘발유차 가격이 대략 4만 8천 불입니다. 그러면 이 5만 불에서 배터리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175까지 비쌌는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 130까지 떨어졌고 지금 100까지 낮추려고 하거든요. 그럼 100까지 떨어지면 전기차 가격이 5만 불에서 4만 불 후반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휘발유차하고 동일한 가격대가 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전제돼야 될 거는 테슬라가 하도 가격 갖고 장난질 쳐놓으니까 테슬라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만 해도 휘발유차 갖고 있는 분들 중고차 가격도 생각하잖아요. 중고차가 완전 똥값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 생각하면 전기차 자체의 신차의 매력적인 모델도 없었지만 전기차가 갖고 있는 감가상각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 너무 그 부정적인 요소가 많았는데 이제 그 테슬라가 함부로 가격 못 낮추고 가격이 조금만 정상화돼서 중고차에서도 적당한 가격을 받고 두 번째는 그 테슬라 제외한 스텔란티스만 해도 올해하고 내년에 8종에서 15종의 신차가 나옵니다. 아주 매력적인 신차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물론 BMW, 볼보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현대기아차 마찬가지고요. 매력적인 신차도 쏟아져 나오는데 적정 중고차 가격을 보장받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에서 과거에 보조금 주는 방식을 바꿔서 완전 바꿔서 차를 사는 즉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면 그 차를 사는 즉시 보조금을 주면 중고차 가격 떨어지는 거에 대략 10에서 15%를 방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력적인 전기차도 나오고 중고차도 더 이상 안 빠지고 유지비는 말도 못하게 싸거든요. 제가 요새 택시 타면은 전부 얘기하시는 게 너무 만족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1년이면 차 산 거에 휘발유차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본전을 뽑고도 남는 거죠. 근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주력으로 하는 북미나 유럽은 전기세가 너무 비싼 거죠. 저는 그걸 간과하지 못해서 너무 공급 측면만 말씀드린 거는 2차 전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리스크인데 소비자의 선택 문제 말씀 못 드린 부분은 너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소비자의 선택을 더 합리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받으려면 전기세가 떨어지거나
휘발유 값이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휘발유가 어느 상황이냐면 그 여러 가지 그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여기서 더 떨어지긴 어려울 상황이라고 보는 게 휘발유도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공급이 그렇게 급속도로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휘발유 정유 회사들의 정제 마진이 과거에 작년 4분기에 4불 막 이랬으면 지금 15불까지 올랐어요. 2.3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 말은 휘발유 시장도 이 정유 시장도 급속도로 지금 회복 국면에 있다. 물론 시간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 말은 휘발유차가 점점 비싸진다. 휘발유의 유지비가 비싸진다. 그럼 상대적으로 전기차는 계속 매력도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 관련돼서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굉장한 원전 강국입니다. 그래서 원전이 커지면 전기세 급격하게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전 같이 커지면 북미하고 유럽에서 이 전기세 비싼 문제도 상당 부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막 캐즘 얘기 많이 하는데 일종의 과도기지 올해 확실히 성장률이 둔화되긴 하는데 그 와중에 차별화된 전기차 완성차의 밸류체인별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련된 거는 트럼프가 마치 IRA를 다 갈아엎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야말로 미중 무역 분쟁의 원인이 2018년에 원인이 될 정도로 중국을 극도로 싫어하는 거고요. 지금 중국이 지금 2차 전지 BYD부터 CATL이 미국 시장에서 계속 꼼수를 쓰면서 계속 침투하려고 하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IRA를 완전히 갈아엎긴 저는 어려울 거라 보고요. 그리고 IRA 수혜 지역 자체가 이미 엄청나게 전기차로 테네시부터 인디애나부터 다 그 트럼프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 IRA로부터 엄청나게 수혜를 받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 지지 세력을 갈아엎고 뭐 정책을 물론 일부 축소하거나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갈아엎기는 좀 어려울 거라 보고 있고요. 트럼프가 마치 다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결과는 또 모르죠. 우리 트럼프 전에 당연히 힐러리가 우리 될 줄 알았는데 힐러리 안 됐잖아요. 그건 까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마치 트럼프가 당선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화당 쪽이 먼저 경선을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좀 더 이제 약간 언론 주목을 받았고, 그쵸. 그래서 지지도가 이제 좀 네. 올라오면서 마치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맞아요. 네.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네. 이제 이제 시작인 거죠. 네, 민주당 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